최순실 씨가 여성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그 두 장관을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문체부 장관 왜 시켰을까요? 저는 제가 문화예술에 관한 2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8년부터 18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문방위원을 지내면서 대정부 질문도 이 문화 예산에 관해서 할 정도로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화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대선 때도 문화 정책 공약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난 수년간 일하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에 정유라와 사진도 찍고 지난해 12월에 빅뱅과 사진 찍었습니까?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빅뱅 것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와 사진을 찍은 것은 네, 이제 청와대 내려주시죠.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께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을 초빙해서 연무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각 선수단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저를 오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느 팀에 누구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어느 선수가 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그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 한 장일 것입니다. G드래곤은 지난 연말 여러 장 찍으셨으면요, 그 여러 장 공개해 주세요. 제가 찍지 않았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사진을 담당하는 분에게 다른 단체와 찍은 사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지만 그분은 대통령과 공식 사진을 찍느라고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단체와 같이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무수석이 아시안게임 선수들과 사진을 찍은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자, 2015년 12월 빅뱅과 사진을 찍었어요? 예. 네. 의원님, 그 오찬 때는 정무수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정이 없는 모든 수석은 나가서 아시안게임의 선수들을 격려하자는 그런 그런 취지에서 당일에 다른 일정이 없는 수석들이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있는 선수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는 요청이 있을 때 그 테이블에 가서 사진을 찍어주었던 것입니다. 다른 수석들도 아마 사진을 찍어주셨을 텐데 어떤 분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찍어주셨는지는 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G드래곤은 한 잡지사에서 지난 연말에 심층 인터뷰를 매해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 해에 가장 예술가로서 각광을 받았던 3사람을 뽑아서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G드래곤뿐만이 아니라 이영희 선생님, 진태호 선생님 3분의 이 인터뷰를 제가 진행해서 그 잡지사에서 실은 것입니다. 그때가 경선이 치열할 때인데 굉장히 한가하셨네요? 의원님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경선을 치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누구라도 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잡지사에서 제가 그분들에 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 합의에서 저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큰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자, 빅뱅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바로 조 장관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인턴을 했던 곳이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바로 빅뱅입니다. 이게 다 지금 연결고리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의원님, 네. 문체부에 소속된 수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관광의 홍보대사도 있고 한복의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는 제가 문체부에서 직접 했는지 조직위에서 선정을 했는지는 그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만 문체부가 관여하는 업무에 선의로 일을 해주는 연예인들은 저는 아주 다수가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이민정 씨. 네.
잘 아시죠?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수석께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 부부가 함께 참석하기 때문에 받고, 두 번째는 제가 의원실에 답변에도 답변을 했듯이 제가 정무수석을 그만두고 이 개인으로 있을 때 우연히 미술관에 찾아갔을 때 비서실장님과 수석님, 장관님들의 사모님들이 거기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찻집에 계실 때 우연히 조우해서 차를 함께 여러 명과 만난 그 바로 그 번뿐입니다. 장면을 본 사람이 제보를 해준 겁니다. 예, 네, 제가 이민정,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장관이 만나는 장면. 네, 네. 제가 그때 이병길 실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여러 수석과 아마 그때 문체부 장관님도 계셨을 텐데, 장관님 사모님도 계셨을 텐데요. 8명 내지 9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마실 때 제가 같이 동석을 해서 한 30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문고리 3인방 부인들도 만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자, 제보는 이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이 씀씀이의 상당수가 김앤장에서 비자금으로 쓰여졌고, 또 일부 바로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 등 우리나라 권력 실세의 부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루트였다. 자, 의원님. 이거 증명하시죠? 의원님, 네. 제가 변호사 시절에 사용했었던 금액은 제 인사청문회, 2번의 인사청문회에서 명백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투명했습니다. 입증자료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그건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설명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은 모든 것이 변호사의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반 기업의 임원처럼 업무 추진비도 없고 경조사 비용으로 따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없고 자동차 유지비도 나오지 않고 기사 월급도 그 월급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의 경조사 비용을 모두 개인의 비용에서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월급이라는 것으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일반 월급 받는 이 고용인들의 월급처럼 집으로 와서 다 개인이 집안 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여동생 최순천 씨 사위 주학준 씨 아시죠? 제가 그 교문위에서 안민석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사실 이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김앤장에 들어간 걸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그 변호사를 아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 답변은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기사가 나온 후 저의 배우자가 한 지인이 새로 변호사로 들어간 후배가 있으니 친구의 아들이 있으니 한번 후배들 밥을 사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또래의 후배들을 여러 명 모아서 밥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기사가 나온 뒤 보니 그분의 인척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게 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교문위에서 명백하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 브로치 선물을 하신 적이 있죠? 대선 때 제가 대통령께서 굉장히 한정적인 걸 하고 다녀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서 눈에 띄는 것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파이어 브로치도 선물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런 고가의 제품은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의 후보가 대중에게 보이기에 적합한 아주 저렴하고 소박한 것들을 제가 사서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조윤선 장관 주변과 대통령 주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사람의 제보 내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조윤선 장관의 문체부 장관 임명은 바로 최순실 씨의 민원 해결사로 아주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다. 최순실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렇게 검증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누군지
밝혀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밝혀드릴게요. 그래서 네. 진위를 지금 진위를 가리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문체부 장관, 저는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영이 안 씁니다, 이제. 의원님, 저는 문체부 장관의 이 장관 자리에 지금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아마 여기 내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국정 공백을 메우고 지금 특히 문체부는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지만 본인들이 알지 못했던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을 하고 조직을 안정시키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연 평창올림픽 위원장, 지금 최경환 전 장관과 아주 친한 이희범 장관, 조윤선 장관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잘 될까요? 공정하게 잘 될까요?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 저의 사퇴의 문제는 제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국정 상황에서는 저의 거취 문제는 전반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소임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지금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것도요. 모른다고 하시지만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모른다고 딱 잡아뛰면 왜 형사고발하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만 얘기했더군요. 의원님, 저는 대변인을 하면서 언론인들과 그동안의 오랜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 일하고 하면서 신뢰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기사와 사설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더 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검증할 수 없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문화예술의 애호가로서 그리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자연인 조윤선으로 살아가기에도 힘들 만큼의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술로 인해서 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와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나와서 진술을 해서 검증해서 각자 책임질 일이 있으면 각자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는 일 이외에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을 한 익명의 진술인이 스스로 떳떳하게 나와서 제가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을 했을 때 검증해서 각자 책임을 지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화체육부 장관의 임명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5억에 관한 생활비 부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그 장관으로서의 영이 쓰지 않고 앞으로 이 문화계를 맡길 수 없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